법률 사실이요. 오늘 오후에는요, 일단 오늘 강의는 2시까지 하고요. 3시부터요, 아마 6시 정도까지요. 이론하고 비진 표시 있죠? 비진 표시를 전번에 찍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비진 표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비진 표시하고 통정 표시하고 이론하고 문제예요. 풀어보도록 해서 문제는 한 50문 정도 되는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고시를 한 10년치 하고요. 우리 공무사학과 10년치 해서 10년치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총이 조금 많아요. 민총이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국가고시가 다 민총은 다 있는데 물권 채권은 없는 시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걸 책으로 만들려니까 양이 너무 좀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출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출판하고 그러면 뭐 200페이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2만원씩 이렇게 돼가지고 양도 좀 많고 막 그래가지고요. 학원에서 일단 B5로 이렇게 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문제집이 한 권씩, 그러니까 민총, 물권, 채권 한꺼번에 다 묶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복사를 하는 게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책을 별도로 민총, 물권, 채권, 특별법 이렇게 해서 4권으로 책을 만들면 거의 뭐 책값이 한 7, 8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출판을 하는 것보다는요, 문제집이니까요, 중요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집 뭐 기본서처럼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이제 문제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권 한 권씩을 시험 볼 때마다 있잖아요. 한 권 한 권씩. 왜냐면 낱장으로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래서 잃어버리잖아요. 어디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는가 보고요.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오후에 강의를 듣거나 나중에 집에서 그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미리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학원에서 만드는 게 비용이 좀 저렴하게 들고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서 같거나 뭐 이런 거면 유학집이나 이런 것은 가서 출판을 맡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 자체가 좀 많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으면은 수업을 할 때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편하고 빠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자꾸 해주니까 학원에서도 프린트를 몇 번씩 반복하게 되고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이렇게 모으다 보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포스트잇 찍어가지고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집을 하는데,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은 다른데 문제집 한 2-3배 정도 되는 양인데, 왜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걸 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일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우치고 그걸 암기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좀 문제 수는 좀 많아도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요, 저 어젯밤에 해가지고 다 민법 총칙 다 정리를 다 했는데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요, 학원에서 한 권씩 이렇게 낙권으로 해가지고 하면 비용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강의 듣거나 하실 분들은요, 신청을 하면 맞게끔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요, 책을 어젯밤에 늦게까지 정리만 해놓고 아직 안 봐가지고요. 자,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률 사실 한번 보셔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요, 법률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법률 요건이 있고요. 여기 법률 효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을 보는 거죠. 법률 사실. 그 법률 사실은 뭐냐? 먼저요, 용태하고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용태하고 사건이요. 그럼 봐봐요. 벌써 좀 딱 나눠졌죠? 그럼 벌써 또 알아야죠. 용태는 뭐예요? 용태. 사건이 아닌 것. 사건은 뭐예요? 용태가 아닌 거죠. 알겠죠? 용태는 뭐냐? 인간의요, 정신작용.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 태양은 뭐죠? 분류다. 분류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적인 사고들 있죠? 이 법적인 생각들을 분류해놨다 이 말이죠. 그걸 용태라고 그래. 그럼 여기 사건은 뭐죠?
사건은 정신작용에 의한 것이다, 의하지 않는 것이다, 의하지 않는 그걸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은 내 정신하고 관계가 없죠. 그럼 지금 시간이요 11시 반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벌써 11시 반이야? 오늘은 민법이 공부가 돼서 좀 많이 듣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9시로 해놨어, 시계를. 그러면 시계가 지금 9시다? 아니면 여전히 11시 반이다? 11시 반이죠? 내 생각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정신세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볼까요? 태어나고 죽는 거, 생과사,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 시간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용태는 먼저 외부적 용태하고요. 이런 봐. 외부적 용태란 말이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적 용태라는 것은 용태가 뭐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외부로 나타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니까 그걸 행위라고 하죠. 행위. 한마디로 이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부적 용태는요. 내부적 용태라는 것은 그 생각이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 용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를 암기하냐?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그래서 선의는 뭐다? 뭐뭐를 모른다 이 말이고요. 악의는 뭐뭐를 알고 있다 또는 안다. 뭐뭐를 안다.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봐.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 민법인데 지금 이 과목 지금 여기는 민법인데 뭘 공부하고 있냐 여기서? 법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면서 봐야 된다. 항상 공부할 때는. 지금 이 주소가 어딘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뭐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용태에 속하면서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시간의 경과 이런 것도 다 뭐다? 법률 사실이다. 크게 보는 것이에요. 크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용태가 아닌 거? 그러면 사건을 뭘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외부적 용태는 적법행위하고 적법,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위법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위법행위는 뭐가 있어요?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 우리가 이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전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불법행위. 이 두 가지를 뭐란다? 위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법행위. 적법행위는 뭐가 있냐? 이게 이제 지금 공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 여기가 뭐가 있냐? 법률행위가 있어. 법률행위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준법률행위가 있다 이 말이죠. 준법률행위 이렇게요. 법률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그걸 준법률행위라고 얘기해. 법률행위에 준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이렇게. 그럼 봐요.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법률행위가 아닌 거 뭘 물어봐?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아닌 거 뭘 물어봐? 법률행위. 항상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여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의사표시가 아닌 거 뭘 물어봐?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아닌 거 뭘 물어봐? 의사표시를 물어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었죠. 의사표시가 한 개이다. 그럼 뭐다? 단독. 두 개이다. 계약. 두 개 이상이다.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합동행위 이렇게. 단독행위는요. 있는 것과 없는 것. 상대방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채무 면제하고 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계. 상계는 뭐죠? 퉁치는 거라고 그랬죠? 상계는 뭐요? 내가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돈을 갚을 게 1억이 있어. 내가 또 받을 돈이 6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1억을 갚고 6천만 원 받아오느니 퉁치고 어떻게 하면 된다? 4천만 원만 갚으면 되죠? 그걸 퉁치자. 야, 그걸로 둘이 그냥 퉁쳐. 서로가 계산한다.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또 뭐가 있냐면, 추인하고 뭐가 있어? 철회가 있고, 철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취소하고, 해제하고, 해지가 있죠. 알겠죠? 여기는 뭐가 있어?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전부가 다 의사표시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또 계약일은 뭐가 있어? 계약일은 증여, 몇 가지 암기라 했죠? 증여하고 매매하고 교환하고 환매하고 임대차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암기를 해줘야죠. 알겠죠? 유증은 단독인데 증여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준법령이죠. 준법령이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러면 준법령은 뭐예요? 이것을 법률적 행위라고 그래. 법률적 행위. 이 준법령에는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준법령에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이지 뭐예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법에 규정되어 있죠.
준범용이는 뭐가 있냐? 표현행위가 있고요. 표현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표현행위는 뭐고 사실행위는 뭐예요? 표현행위가 뭐예요? 표현행위는 뭐냐?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뭐다?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감정. 사실행위는요, 순수 사실행위하고 뭐가 있다? 혼합 사실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것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강의 노트 있죠? 그럼 강의 노트 있잖아요. 강의 노트만 따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자세하게 또 나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말고 오후에 특강할 때 하는 것이 이쪽으로 이걸 가지고 하고 이것을 바로 설명하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를 한 30문제씩 이렇게 풀어본단 말이죠. 알겠죠?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거기 잘 보셔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내가 왜 이 부분을 배우고 이 부분에서 어디가 중요한가 알아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렇게 돼 있죠? 감정의 표시는 용서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인지 중요하잖아. 의사의 통지는 뒤가 무슨 말이 있으면 최고, 그 다음에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여기 뒤가 통지, 그 다음에 승인, 그 다음에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그러면 뭘 한다? 그것을 표현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순수사실은요, 매장물 발견, 매장물이 뭐죠? 오래된 고분 안에 들어있는 부장품들이죠. 매장물, 주소 설정, 그 다음에 가공은 뭐죠? 이렇게 물건 만드는 거죠. 건물 짓는 거, 이것을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발명, 우리가 특허 발명할 때 발명 이렇게요. 혼합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부부는 동거 의사를 가지고 동거해야죠. 부부의 동거.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무주물이 뭐죠? 산에 있는 산토끼죠. 산토끼는 누가 임자예요? 먼저 때려잡는 자가 임자죠. 그걸 먼저 선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하죠. 유실물.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하고 났다가 갈 때는 햇빛이 쨍쨍 우산을 놓고 깜빡 잊고 가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그래요. 유실물. 알겠죠? 한번 봐봐 여기요. 자, 암기하는데 이건 두 문자로 암기해야 돼. 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닌데 가끔 책에서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끔.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가지고요 몇 수십 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 문자인데 두 문자도 무슨 말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 혼합,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혼합해서 선물해라. 혼합해서 종합 선물 세트. 알겠죠? 여러분 아무리 비싼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도 그 사람이 홍삼 안 먹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종합 선물 세트는요 뭐뭐 들어서 양갱 들어있고 껌 들어있고 초콜릿 들어있고 사탕 들어있고 하나라도 입에 맞는 거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선물은 뭐니 해도 종합 선물 세트 혼합이 짱이에요. 누구한테 한다? 사부한테. 꼭 이거 설명하면 안 듣는 척해. 못 듣는 척. 알겠죠? 선물하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들어.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혼합. 이것저것 섞어서 혼합. 됐죠? 그럼 봐봐.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예요? 청국장 아니에요? 청국장? 자연의 냄새가 그대로 우러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게 메주로 만든 메주가 발명해. 메주가 발명한 가장 순수한 것 청국장. 순수하다. 메주가 발명했다. 선물은 어떻게 한다? 사부한테 선물을 혼합으로. 혼합사실행위. 그 다음에 메주가 발명 메주 뭐다? 청국장. 순수하다. 알겠죠? 이것은 사실행위고 이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이 안 돼요. 사실행위는 그 자체만 얘기해. 선점, 때려잡는 것을 얘기해. 그 자체. 어떤 의사표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가 안 돼. 대리는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봐봐요. 준범용이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법에 규정되는 것을 표현을 해. 생각을 해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표현한다 이 말이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표현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에 보면 최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 법에 최고를 해야 된다고 있어가지고 최고가 돼요? 내가 그 법에 있는 것을 내가 갑이 을한테 그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표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말로 하는 거니까 의사표시하고 비스무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리가 인정이 돼요. 대리가. 그런데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에서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의사의 통지는 의사
그 의사는 내 생각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관념의 통지는요, 관념은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 관념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의 통지라고 그래. 이 사실은 뭐냐?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그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그걸 사실의 통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알 필요 없어. 복잡하니까. 뭐만 하면 되냐? 맨 뒤에가, 앞에가 무슨 말이 있고 중요하지 않아. 맨 뒤에가 거절이나 최고가 있으면 의사의 통지,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이란 말이 있어.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예요. 그래서 의체거 관통상이에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관통상 있죠? 관통상. 그냥 총 맞으면 관통상을 입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는 관통, D가 통지, 승인, 관통상을 입었다. 그래서 관통상, 상 아닌데 승인데, 우리는 상이라고 말하고 승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알죠? 관통승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관통상을 입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백지영은 뭐다? 관통상이다. 관념의 통지, D가 무슨 말 있으면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 있으면 관념의 통지로서 그것은 뭐에 해당한다? 준법률행위. 봐봐,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 다 글자가 몇 개씩 돼 있어? 두 자죠? 여기 몇 자야? 두 자죠.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그런 시험에 나온다니까. 다음 중에서 의사 표시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죠? 다 두 글자씩이니까 헷갈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단독행위를 정확하게 암기한다. 상대방이 있는 것, 그 상대방 없는 것, 그 다음에 뭐다?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의체거,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관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 뭐라고? 의체거, 최고 거절,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의사의 통지, 의체거. 관통상을 입었다.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D가 통지, 승인, 승낙의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 관통상.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 행위, 준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중요해.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어디를 보시냐, 거기 보면 내용은 여러분요 지금 다 지금 되어 있죠? 내용이요. 이런 맨 위에 보면 준법률행위 봐봐. 준법률행위. 거기 보면 법률적 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법률적 행위 그렇게 되어 있어요? 525조로 되어 있죠? 525가 아니고 552조. 552조.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요, 단독계약 합동에 보고, 표현행위는요,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념 통지, 통지 승인 승낙, 감정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행위 순수, 매주가 발명. 까맣게 된 것만 읽으면 되죠? 혼합은요, 사부, 선물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럼 밑에요, 내부적 용태 봐봐. 내부적 관념적 용태 봐봐요. 악이 동그라미, 악이. 관념적 용태, 선이 할 때 악이, 악에다 써, 악에다가 안다. 그러면 맨 끝에 선이요, 선에다가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 알겠죠? 사건이 뭐죠? 사건은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것이 아닌 거죠. 아닌 것.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그걸 봤으면 오른쪽에 여러분 보면 참고 한번 봐봐. 참고. 맨 오른쪽에 보면 박스에 참고라고 되어 있죠. 봐요. 여기 봐봐요. 최고나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 통지나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죠. 그런데 이런 말이 없는데도 의사의 통지인 것이 있더라 이 말이죠. 밑에 보면 이행의 청구. 이러면 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청구. 맨 위에 박스 보고 있죠. 지금 참고. 이행의 청구죠. 이행 동갑부라 이 말이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독촉한다고 그래. 다른 말로 그걸 최고라고 그래. 이것을 다른 말로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행의 청구는 동갑부라 이 말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독촉이라고 하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최고라고 한다. 그래서 최고란 말이 있지 않죠. 이행의 청구는. 그래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라고 얘기한다.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되어 있죠. 표시 동그라미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할 때 표시 동그라미.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린다는 거예요. 그걸 알린다는 것을 통지라고 그래. 그것을 말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그래. 관념의 통지. 거기에다 여러분요 봐봐요. 거기다가 비교 그래가지고 비교 그래서 대리권 수여라고 써.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여러분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하고 같은 데 틀려요? 틀리다.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알겠죠? 자, 그다 써. 밑에다가 뭐라 쓰냐면 대리권 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 가지를 써. 첫 번째 의사표시. 첫 번째 의사표시. 했어요. 두 번째 불요식행위. 세 번째로 비출연행위. 이 세 가지가 항상 문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수여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문제가 돼. 자, 그래서 여러분요, 페이지요, 7페이지 한번 봐봐. 7페이지.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대리권 수여 행위라고 돼 있나요?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어요? 대리권 수여는 뭐다? 의사표시, 비출연행위. 그 다음에 뭐다? 불요식행위. 이렇게 세 가지 돼 있어, 안 돼 있어? 못 찾았어, 아직? 거기 보면 출연행위 맨 밑에 출연행위 7페이지 출연행위 돼 있죠? 맨 마지막 줄. 특히 대리권 수여행위는 거기 돼 있죠? 거기 박스에 대리권 수여행위 박스에 박스하고 줄을 그으라고. 의사표시, 비출연행위, 불요식행위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대리권을 주는 거죠. 대리권을 주는 거하고 대리권을 줬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하고 다르죠. 대리권을 주는 것을 대리권 수여라고 그래. 대리권을 줬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려줘. 내가 쟤한테 대리권 줬는데 이렇게. 그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그래. 표시는 알려준 것을 뭐라고 한다? 통지했다고 그래. 통지. 알겠죠? 통지. 알려준 것을 통지했다고 그래.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를 해. 그럼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이 두 가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 자, 다시 이행의 청구는 뭐다? 이행의 청구는 의사의 통지. 대리권 수여는 뭐다?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다? 통지. 관념의 통지. 이해됐죠 지금? 그렇게 알아야 된다.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봐봐. 의사표시가 아닌 건 암기해야 돼. 이건 암기해야 돼. 의사표시가 아닌 건 의체거 관통상을 묻는 것이다. 의체거 관통상. 준법령이가 아닌 것, 즉 의체거 관통상이 아닌 것. 뭘 묻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묻는 것이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9페이지를 봐봐. 이런 9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9페이지요? 맨 밑에 박스 준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죠. 준법령이 거기 되어 있어요? 자, 준법령은 법이 행위 결과에 대한 일정한 법이 법률 효과를 부여해. 법이 법률 효과를 부여하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밑에 표현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9페이지 보고 있죠. 표현행위 되어 있어 박스. 그러면 의사의 통지, 관념 통지죠. 의사의 통지 옆에다 써. 의체거 이렇게. 의체거. 관념 통지다 뭐라 써? 관통상. 알겠죠? 의체거 이렇게. 의체거. 그 다음에 관통상을 입니다. 관통상. 원래는 관통 뭐라고 해야 돼? 승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봐봐. 각종의 체고라고 돼 있죠? 체고라고 돼 있나요? 앞에가 무슨 말인지 중요하잖아.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여기까지 중요하잖아. 촉구동그라미 촉구. 원래 이 촉구란 말이 뭐냐? 체고라는 말이에요. 체고. 근데 예전에는 체고였는데 최근에 촉구라는 말로 바뀌었어. 알겠죠? 밑에 그 다음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여기까지 봐봐.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여기까지 땡땡이야.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어? 거절. 그러니까 항상 뒤에 끝에 말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끝에가 뭐라고 돼 있냐 이 말이죠. 끝에가 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관념 통지 봐봐. 사원총회 소집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통지할 때 통동그라미 소멸시효 중단사료 채무할 때 승인할 때 뭐라고? 승인 이렇게. 알죠? 맨 뒤에가 중요하다고. 이해됐나요 지금? 자, 오른쪽 봐봐. 오른쪽은요 밑에가 지금 글자가 하나 빠졌죠. 순수 사실행위가 빠졌어. 순수 사실할 때 순수가 빠졌어. 순수 사실행위. 순수 사실에 빠졌어. 지금 맨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 박스의 맨 위에 보면 순수할 때 순수 사실행위가 빠졌어. 알겠죠? 뭐라 그랬죠?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죠. 혼합사실은 사부 선물이죠. 이러면 이 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알겠죠? 나중에 민법은 말했죠? 민법은 별도로 유학집을 따로 안 만든다고. 지금 이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이 지금 9페이지 나와 있는 게 작년에 썼던 민법의 유학집이에요. 알겠죠? 유학집이니까 이것은 한 권만 가지고 오면 계속 보는 거예요. 끝까지. 몇 번이나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여기 그림하고 그림 밑에다가 하나하나를 다 해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여기에 말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판례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례들만 5월달, 6월달 뭐죠 요약 강의할 때는 그 몇 가지만 딱 정리해서 한 두세 장으로 딱 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핵심 노트에다가 그 몇 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10월달까지 보는 거예요. 이 하나만 10월달까지 봤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 있다, 입력이 안 돼 있다. 그 내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봐. 자요, 그 다음에 혼합사실은요, 사부선물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내부정 용태에서 니은 봐봐. 니은 악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악이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선이 모른다. 악이는 알고 있다, 선이는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됐죠? 사건은요 뭐가 있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랬잖아요. 사람의 정신작용을 가로 묶어봐. 정신작용을 이걸 뭐라 한다? 용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태가 아닌 것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시간의 경과 줄과 시간의 경과,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혼동 이런 것들, 부당이득, 혼동, 알겠죠? 이것을 사건이다 이렇게. 밑에 문제 1번 봐봐. 다음 중 준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슨 말이야? 준법률행위가 아닌 거 그럼 뭘 묻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묻는 거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다시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단독, 계약, 합동행위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요한 말을 찾아. 중요한 말을 찾는데 2번부터 5번 봐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의 촉구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최고라고 그랬죠. 최고 그러니까 뭐야? 몇 써 옆에다가 최고 의사의 통지죠. 의체거니까 의사의 통지. 이해됐나요? 자, 2번은요 3번의 맨 끝에가 뭐죠? 3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통지죠. 그래서 관념의 통지죠. 4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통지죠. 관념의 통지죠. 5번에서 맨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최고죠. 맨 끝에 최고 의사의 통지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다 뭐에 해당한다? 준법률 행위에 속하죠. 알겠죠? 그런데 1번 봐봐. A가 B와 사과 백상자의 매매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아까 계약은 한 5가지 정도 알아 그랬죠. 첫 번째 증여,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다시 증여,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이 5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뭐라 한다?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조금 복잡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남았어. 복잡한 것은 이 하나만 알면 이제 여러분요 이걸 어디다 써먹지?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아, 이것은 뭐다, 이건 소멸시효권이다, 재측기관이다, 이건 형성권이다, 이건 청구권이다, 이건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의체가 의사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다. 그걸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봐봐. 권리 변동. 권리가 변동하죠? 잘 봐봐. 여기 봐봐.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죠? 권리는 뭘 줄였어? 권리와 의무를 줄였죠?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해?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의 변동, 권리 의무의 변동,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그래.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떤 책들은 권리의 변동이 되어 있고, 어떤 책들은 권리 의무의 변동이 되어 있고, 어떤 책들은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뭘 한다? 먼저 뭐를 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소멸한다. 발생, 변경, 소멸해. 그래서 발생을 봐봐. 발생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취득이라고 그래. 득. 그 다음에 소멸을 상실이라고 그래. 상실. 그래서 뭐라 한다? 이것을 득실 변경이라고도 얘기해.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 한다? 득실 변경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말이 여러 가지죠. 권리의 변동,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 그 다음에 법률 관계의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득실 변경 이렇게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발생을 봐봐. 발생에는 뭐가 있다? 원시 취득이 있고, 뭐가 있어? 승계 취득이 있어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와?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와?
다음 중에서 뭐가 아닌 것? 원시 취득이 아닌 것. 뭘 물어?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 아닌 것 뭘 물어?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은요, 우리 소유권 부분에 다 나와 있어. 소유권 부분에. 첫 번째 소유권을 뭐다? 취득시효가 있어. 시효 취득. 취득시효.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선의 취득이 있어.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합, 혼화, 가공이 있어. 부합, 혼화, 가공. 가공, 물건 만드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한다? 첨부라고 그래. 첨부. 부합은 뭐예요? 여러분요,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죠. 벽지 뗄 수는 있지만 벽지를 떼면은 본래의 용대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하고, 혼화는요, 참기름과 들기름이 섞였어. 분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가공은요, 새롭게 물건을 만들어냈어. 만들어내. 그걸 가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건물의 신축. 신축.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원시취득이라고 얘기해. 그럼 원시취득은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가 다 소유권에 그대로 나와 있어. 소유권. 이게 지금 소유권의 순서예요. 책 순서. 소유권에 나와 있는 책의 순서대로 그대로. 여기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다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원시취득. 여기다 하나 더, 건물의 신축. 이렇게. 그래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승계취득은 뭐가 있다? 승계취득은 좀 복잡한데 설정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요, 뭐가 있다? 이전적 승계가 있어.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는 뭐죠? 소유권, 갑의 소유권이죠. 소유권에다가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세 가지 말하면 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뭐란다? 설정한다고 얘기를 해. 이전한다는 거고, 설정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전은 뭐냐? 특정 승계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가 있어. 특정은 뭐가 있다? 세 가지. 매매하고, 그 다음에 무상의 증여하고, 법률의 규정에 경미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포괄 승계는요, 상속하고, 그 다음에 회사 합병하고, 합병. 그 다음에 여기요, 포괄 유증하고, 그냥 유증이 아니고 포괄 유증, 포괄, 합병, 상속. 이것을 포괄 승계라고 그래. 자, 그러면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죠. 알겠죠? 승계취득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승계는 설정이 있고 이전이 있죠. 자, 우리가 내가요, 귤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귤이요. 8조각인 귤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귤을 다 까가지고 그대로 다 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대로 주면은 이전이라고. 그대로 주면은. 여기서 반만 주는 거예요, 반만. 반만 주는 경우가 있어. 그걸 설정이라고 그래. 다시. 그대로 그걸 다 준다, 뭐라고 한다? 이전. 반만 준다, 뭐라고 그래? 설정. 다시. 이걸 그냥 가정으로 또 가져가 봐. 부부간의 사랑은 이전이다, 설정이다? 부부. 오, 이전, 그거 괜찮은 사람, 괜찮은 부부예요. 알겠죠? 지금도 사랑과 정열이 그대에게. 알겠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다 해줬다, 다 안 해줬다, 다 안 해줬다. 반은 옆집 총각한테, 반은 옆집 아가씨한테 해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다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는 설정이 대부분인데, 이전이라고 하려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누구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기계에 빠졌을 때는 이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어느 한 순간에 눈을 뜨게 되면은 이게 환상에서 눈을 뜬과 동시에 설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남녀는요, 결혼식 날짜를 잡음과 동시에 이전에서 설정으로 바뀌어. 결혼식 날짜를 잡음과 동시에. 알겠죠?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한테 줘도 끝이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죠. 뭐라 한다?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남편이 당신 왜 요즘 집안일에 좀 소홀히 해? 이런 얘기하죠? 웃으면서 얘기해야죠. 웃으면서 아주 천사 같은 얼굴로 써. 아, 우리는 설정적 관계잖아요. 알겠죠? 설정적이다.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알아듣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이고. 알겠죠? 그 안타까움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이전적이고 설정적이다. 됐죠? 지금 봐봐. 자, 건물이 소유권이죠.
건물이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내가 내 거잖아요. 내가 소유권인데 소유권에다가 전세를 줬어. 내 집에다 전세를 줬어. 전세를 줬다 해서 내 소유권이 전세권자한테 다 가버려? 그 사람이 와서 우리 집 와서 뒤집어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너 와서 우리 집 와서 잠만 자 이거잖아요. 다 준 것이 아니죠. 그걸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놨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세권을 뭘 했다? 설정해 주었다 이렇게 해야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이전은요. 이전은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갑에서 누가 풀어? 을 앞으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매매하면 증여 공짜로 주면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경매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됐나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그럼 특정과 포 간의 차이는 뭐예요? 자 여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집이 있고 아파트가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 갑이 이 빌딩을 을한테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라든지 증여라든지 경매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해가지고 가는 것을 특정이라 해야 돼. 꼭 집어서. 그런데요 갑이 사망해. 그럼 어때요? 갑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누구한테 와버려? 자식한테 와버리지 한꺼번에? 그걸 포괄이라고 그래.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다. 알겠죠? 그걸 포괄. 그래서 봐봐요. 여기 이제 봐봐.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 매매와 매매.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특정이죠. 특정은 뭐예요? 이전이죠. 이전은 뭐예요? 승계 취득이죠. 승계. 여기 상속 봐봐. 상속은 뭐예요? 상속 포괄이죠. 포괄이고 포괄은 어디에 속해요? 이전이죠. 이전적이죠. 이전적은 어디에 속해요? 승계 취득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상속은 포괄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상속은 어디에 속한다? 상속은 포괄에 속하고 매매는 특정성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어디에 속한다? 이전에 속하고 이 전부를 다 합해서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매는 특정이지만 어디에 속하고? 이전에 속하고 어디에 속해? 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매매죠. 매매는 뭐다? 이전이고 매매는 매매는 특정이 똑같은 말이니까 특정과 매매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전이고 여기는 뭐다?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전체적으로 뭐다? 발생이죠. 발생. 알겠죠? 발생 중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 승계하고 뭐가? 원시가. 그런데 여기요 매매는 특정이죠. 매매는 이전이면서 매매는 승계 취득이면서 매매는 발생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권리가 뭘 한다?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몇몇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어. 상속은 포괄 승계인데 이전적 이렇게 했다고. 그건 말이 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평소에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요 누구나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똑바로 강의하기는 힘들어요. 똑바로 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 강의를 듣고 문제가 풀려야지 똑바로 강의하는 거예요. 공부는요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듣는 게 있다고. 앞으로 한 여러분요 한 2월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은 화장실 가가지고 생 토론을 해 막. 알겠죠? 앉아가지고 이쪽 한 명 앉고 이쪽 한 명 앉아가지고 얘기한다. 조건이 받거니 아까 그 포괄 승계는 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가 저건가 적당히는 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알겠죠? 이것이냐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서로가 주저하게 돼. 그래서 공부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힘들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방법을 보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상속은 포괄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고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다. 이걸 알고 있어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됐죠 지금? 그럼 봐 이제 그럼 봐. 시험에 뭐라 나오냐? 소유권의 저당을 잡는 경우를 소유권의 저당을 잡죠? 그것을 원시 취득이다. OX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면서 무슨 승계다? 설정적이고 상속을 설정적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저당 잡는 것을 이전적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알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암기를 해야 돼. 자, 변경은요.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어. 주체.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 있어. 작용의 변경이 있어. 작용. 그러면 작용이 뭐예요? 작용.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작용한다. 그러니까 효력이라는 뜻이에요. 효력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참 어렵죠. 작용의 변경 그러면요. 주체는 뭐죠? 주체는 집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이 건물이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팔아. 그럼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죠? 을로 바뀌죠. 그걸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래. 작용의 변경은요. 이러면 우리가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그래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바뀌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요. 월세죠. 월세는요. 원칙은 어떻게 하냐. 집주인이 바뀌죠. 월세는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 돼요.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 된다고. 월세는 무슨지 알겠죠? 월세는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차인이 등기를 하든지 전입신고를 하든지. 그럼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겨. 알겠죠? 뭐가 생겨? 대항력. 등기를 하든지 전입신고를 하든지. 그랬을 때는 뭐가 한다? 그래서 2번이 몇 번이다? 1번으로 수기가 승기하거나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을 하든지 이렇게. 그건 작용이다. 내용이 뭐죠? 내용은 주체의 변경하고 질적 변경하고 양적 변경하고 이렇게. 내용은요. 질적하고 양적하고 이렇게. 그럼 질적은 뭐죠? 질적이란 게 뭐예요? 그럼 포도가 썩으면 뭐가 돼요? 포도가 썩으면 포도주가 되죠? 좋은 말로 썩은 것을 발효됐다고 그래. 썩은 거지 뭐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도가 썩으면 포도주가 돼. 전혀 다른 게 되죠? 그걸 질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질적은 갑일한테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걸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이것을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적 뭐죠? 양적은요. 이런 중축하면 어떻게 돼요? 중축하면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졌죠. 만약에 일부가 멸실되면 어떻게 돼요? 멸실되면 일부가 멸실되면 줄어들었죠. 그걸 양적이라고 얘기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 내용의 변경.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물건의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은 그것을 뭐란다? 내용의 변경이다. OX, 알겠죠? 질적과 양적을 섞어서 뭐라고 한다? 내용의 변경이다. 자, 그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요,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절대적은 뭐죠? 여기 물건이 멸실을 해. 멸실하는 말은 건물이 없어지죠.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을 해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없어져.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저당권에서 물상대위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요? 멸회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물상대위. 건물이 멸실되면서 화재보험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화재보험금 위에 저당권이 효력을 미칠 수 있어. 그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에 물상대위를 하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물상대위를 하면은 물상대위를 하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물상대위를 하면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답하면 안 돼. 물건이 멸실되면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럼 맞아? 틀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은 뭐다? 상대적은 건물 자체는 있어. 건물.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 팔았어. 그럼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팔았으면 을한테는 소유권이 뭐란다? 발생하죠. 그런데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권리가 뭐란다? 소멸할 뿐이죠.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소멸할 뿐이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이미 발생했어? 을한테. 그래서 건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건물 자체는 있는데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멸일지라도 반대로 을의 입장에서 새롭게 뭐해서 발생했잖아요. 알겠죠? 이걸 상대적이라고 얘기해. 절대적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소유권이 없다 이 말이죠. 어느 누구도.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불타버렸어. 불타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죠? 그걸 절대적이라고 그래. 그런데 건물은 있단 말이죠. 건물이 있는데 갑은 소유권이 없어졌어. 그런데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새로운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보는 것이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요 어디를 보시냐? 다른 거 여러분 다 보면 되고 문제를 봐봐. 3번 11페이지 3번 문제를 봐봐. 11페이지 3번 문제 보면 권리 변동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보면 취득시효 줄거. 취득시효는 뭐예요? 취득시효는 뭐다? 여기 봐봐. 취득시효 여기 취득시효 뭐다? 원시 취득이죠. 승계 취득.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틀렸죠. 2번요 신축 동로. 신축. 2번에 신축. 신축은 뭐예요? 신축. 신축은 뭐예요? 원시 취득이죠. 3번은요 매매죠. 매매 여기 매매. 매매는 뭐죠? 매매는 특정이면서 그 다음에 이전이면서 승계 취득이죠.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이죠. 됐죠? 4번에요 무주물 선점. 선점 노래 선점. 선점 여기 선점. 선점보다 원시 취득이죠. 원시. 5번은요 저당권. 저당권은 소유권이다. 저당권을 취득하죠. 저당권의 취득은 뭐다? 이전이다, 설정이다, 설정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1번이죠. 자 문제 4번요 승계에 해당하는 것. 승계 이퀄 해봐.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이퀄하고 써.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승계 취득은 원시 취득이 아니죠. 여기 한번 봐봐. 승계 취득은요 원시 취득이 아닌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 아닌 건 첨부에다 써. 가로 열고 닫고. 1번 첨부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써.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부합이나 혼화나 가공을 뭐라고 한다? 첨부라고 얘기를 해. 첨부. 됐죠?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할 때 습득. 2, 1, 2, 4, 5는 뭐다? 원시죠? 상속 뭐다? 상속 써. 옆에다 써. 포괄. 그 다음에 또 뭐다? 이전적. 그 다음에 뭐다? 승계 취득 이 말이죠. 상속은 포괄 승계, 이전적 승계, 승계 취득 이 말이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 권리의 변동과 그의 시가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거. 원시적 무주물 선점 줄거. 선점은 원시 취득이죠. 합병 동그라미. 합병은 특정이다, 포괄이다. 상속, 합병, 포괄 유종. 상속, 합병, 포괄 유종. 그럼 뭐죠? 특정 승계 아니고 뭐다? 포괄 승계죠. 특정 승계 대표 승계 뭐가 있다? 매매. 제발 부탁인데 암기 좀 해. 자요 3번은요 포괄 승계죠. 포괄 승계는 뭐가 있다? 상속. 하나 또 써. 하나 뭐가 있어? 포괄 유증 이게 하나 있죠. 4번에 여러분 작용을 뭐라고 그랬죠? 작용을 효력 그랬죠. 효력은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바뀌는 것. 임차권이 뭐를 취득하는 것?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작용이다. 절대적은 뭐다? 절대적은 건물이 멸실하는 것. 절대적이죠. 알죠? 절대적 이렇게. 자 11페이지 맨 밑에 6번 봐봐요.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것. 원시 취득에 해당 그 말은 뭐다? 뭐가 아닌 것? 승계 취득이 아닌 것. 그러니까 시효로 인한 취득,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비읍. 기억, 디귿, 유실물 습득, 신축, 십득 동그라미, 습득, 신축 동그라미, 시효 취득, 기억, 디귿, 비읍. 그게 정답이다. 니은 상속 뭐다? 상속 포괄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이다. 유중 뭐죠? 유중. 여러분요 이거 놔두고 니을 봐봐. 니을은요 전세권 취득이죠. 그럼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설정적이죠. 설정적. 근데 이 유중은 봐봐. 유중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포괄 유중이 있고 하나는요 특정 유중이 있어. 아무튼 유중은 그래도 누군가가 죽으면서 준 게 유중이잖아요.
누군가가 죽으면서 죽었다는 것은 뭐야? 봐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원시하고 성계하고 차이는 뭐냐? 원시하고 성계하고 차이는 뭐예요? 성계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전주가 있어. 전주. 앞전자. 앞에 주인이 있어야 돼. 원시는요, 원시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야. 그래, 전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 여러분, 승계 취득은요,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 무권리자로부터 승계할 수 있어, 없어? 무권리자로부터 승계할 수 있어, 없어? 승계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승계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넘겨받아야 돼. 그러니까 승계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원시는요, 원시는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출생하죠? 어린아이를 출생하면 그 아이는 처음으로 인격권을 취득해. 엄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처음으로 친권을 취득을 해. 그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건물을 새롭게 지었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가 처음으로 취득을 해. 취득한 내가 다시 그걸 넘기죠? 매매를 하죠. 그걸 뭐라고 해?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 내가 건물을 신축하는 걸 뭐라고 그래? 원시 취득. 신축하면서 팔았어. 팔았더니 의리 소유권을 취득하죠? 의리 취득한 것을 무슨 취득이라고 그래?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 내가 신축하면서 취득한 것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매매를 해서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러니까 승계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무권리자로부터 승계한단 말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여러분요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한다? 맨 처음에 발생이 제일 중요해. 발생이 원시하고 승계를 구별하니까 원시 취득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런데 특히 여기요 이 승계 취득에서 이 전체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아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매나 상속은 상속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전이고 이것이 승계 취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는 특정이면서 이전적이면서 승계에 속하는 것이고 상속은요 포괄이면서 이전이면서 승계에 속한다.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작용을 뭐라고 한다? 효력이라고 한다. 효력이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어요 지금요? 알았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이것을 우리가요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2페이지요. 그럼 12페이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능 요건이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 12페이지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